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인관계, 시간, 성공, 돈, 마음의 평화, 뭐, 여러 가지를 떠올리실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을 이제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잘 아는 만큼 과연 잘 돌보느냐,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저도 20대 초반까지 그 원인을 모를 아토피를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면서, 이게 음식과 마음에서 오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어떠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음식을 식단 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는지를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맛있는 음식들 좋아하고 즐겨 먹고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자연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안병수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그 건강의 필수 상식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커피 믹스 즐겨주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믹스 커피뿐만이 아니라 이게 모든 가공식품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커피 믹스를 즐겨 먹는 사람은 잘 끊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그것처럼 고당분, 고지방 식품은 자주 먹으면 먹을수록 몰핀을 투여했을 때와 똑같은 약물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우리는 식품 첨가물에 중독된 것입니다. 첨가물에 마각을 살짝 드러낸 장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믹스 커피의 성분을 읽어드릴게요. 인스턴트 커피 12.5%, 식물성 크림 가로 열고, 물엿, 정제 가공 유지, 카제인 나트륨, 산도 조절제, 유화제, 백설탕, 합성 향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공, 자연적인 성분이 아닌 인공 식품 첨가제가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이러한 첨가제가 중독적일 뿐 아니라 우리 몸에 상당히 해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초코파이 유명하죠. 수출도 많이 하고, 그쵸? 초코파이의 뼈대가 정제당과 정제 가공 유지, 그렇죠? 정제당, 설탕, 백설탕이죠. 정제 가공 유지, 과자나 이런 가공식품 만들 때 쓰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전형적인 고당분, 고지방 식품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과자를 입에 달고 자란 아이들, 10중 8구 중독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안 먹으면 금단 현상도 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는 날개 돋치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대부분 모든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딸기우유, 초코우유, 믹스커피, 라면, 마트에 파는 빵, 모든 가공식품에는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먹을 수도 없고, 그쵸? 어떻게 해란 말인가 의문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사실 완전히 안 먹긴 힘듭니다. 그치만
최대한 자연 음식을 많이 먹고 최대한 이러한 식품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줄여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라면 좋아하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라면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몸이 예전에 느꼈던 그 라면을 먹을 때와 먹고 난 후에 그 만족감하고는 지금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몸이 자연을 찾고 자연 음식을 찾고 그러면서 계속 피부는 자연스럽게 완치가 되고 그리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자, 라면은 사투리가 좀 심하죠? 네. 제 부산 토박이라서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애써 노력하고 있지만 네, 라면은 첨가제뿐 아니라 하나만 먹어도 1일 권장 섭취 뭘까요? 염분의 1일 권장 섭취량을 넘깁니다. 그만큼 소금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라면의 면을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사실은 유탕 처리한 거죠. 유탕 처리. 그래서 그 유탕 처리한 것에 그 기름이 끓일 때 그 국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기름이 좋지 않고 자 그렇게 따지면 뭐 유탕 처리한 제품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뭐 유탕 처리한 거 뭐 어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다양한 간식거리들이 유탕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소화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튀겨 먹는 그런 음식들 있죠. 설날이나 이럴 때, 명절 때. 근데 그런 음식도 사실은 튀긴 다음에 바로 안 먹고 몇 시간이고 뭐 하루 이틀 놔뒀다가 먹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발암물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끗한 기름으로 가정에서 직접 튀겨서 만든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좋지 않은데 공장에서 다량으로 정성이나 사랑이 없이 그쵸?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얼마나 좋은 기름을 쓰는 걸까요? 그렇게 좋은 기름도 아니죠. 사실은 그 기름에 대한 내용도 이 책에 나옵니다. 좋지 않은 기름으로 튀겨서 포장해서 진열해서 배송해서 그것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별 생각하지 않고 먹는 그런 음식들이 알게 모르게 내 건강, 내 몸과 마음, 피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것을 꼭 명심하면서 내가 먹는 음식들을 식단을 한번 써보는 거죠. 일기 쓰듯이 감사일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뭘 먹었고 오늘 기분이 어땠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었고 뭐 단 음식을 먹었다. 매운 음식을 먹었다. 물을 얼마나 마셨다. 뭐 라면은 일주일에 몇 개를 먹었다. 이렇게 써보는 것도 상당히 자신을 자기의 식습관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제가 자연스럽게 그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진짜 안 마신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일 주스도 사실은 100% 과일 주스, 과일의 그 원액, 착즙한 원액이 아니면 정말 많은 설탕이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그 과일 주스보다 더 나쁜 게 바로 이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같은 거죠. 자, 콜라의 원재료명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제수, 당 시럽, 설탕, 기타 과당, 이산화탄소, 카라멜, 색소, 인산, 향료, 카페인, 향미 증진제. 끝. 네. 여기서 자연 재료는 딱 하나. 뭘까요? 정제수, 물 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쁜 재료 99%라는 거 알고 사드셨나요? 모르고 사드셨나요? 제가 오늘 이 책 소개, 이 책을, 그 협찬 요청을 드리고 이 책을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영상을 찍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같이 마음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 음식이 얼마나 내 몸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은 곧 마음의 건강으로 직결되고 곧 마음의 건강이 또 내 정신 건강, 그쵸? 내 몸, 마음,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음식도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에서 찍게 됐습니다. 네. 자, 저도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건강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열심히 마음 공부처럼 몸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릴 부분은 바로 물입니다. 물. 우리의 몸.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죠. 그리고 물은 그냥 곧 생명이죠, 생명. 물이 없으면 어떠한 생명도 살 수가 없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쵸? 자, 읽어드릴게요.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갈증 해소 행위가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호르몬을 배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생명 주체를 배려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체내의 항상성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성과 원활한 신진대사는 늘 같은 한 배를 탄다고 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세요. 갈증을 느끼셨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나서 물을 먹으면 이미 늦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박자 늦게 가는 겁니다. 물은 계속적으로 자주 마시고 그 사람의 뭐 나이와 그 사람의 뭐 신체 정도에 따라서 그 권장되는 물의 양이 있죠. 그래서 검색하셔가지고 물을 마시면 좋은데 예전에 제가 그 공유해드린 영상에서 물을 마시기 전에 그 물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한 다음 물아 고마워. 너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네가 있어서 물이 있어서 지구의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그렇게 에너지를 보내고 난 뒤에 그 물을 정화한 뒤에 마시면 내 몸도 같이 치유되고 정화되는 되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영상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느냐, 거기에서 중요한 꿀팁 하나 공유해 드릴 거 마칠게요. 자, 물을 마시는 양 뿐만 아니라 횟수가 중요한데 되도록이면 여러 번 나누어서 마셔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보리차나 옥수수 차 같은 차 종류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중에서 파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수 같은 제품들은 사실 좋지 않은 부분이 많고 당연히 뭐 콜라, 사이다 이런 거는 특히나 너무 안 좋죠. 자, 생수를 고르실 때 꼭 아셔야 하는 거 있죠. 자,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파는 일반 생수 좋습니다. 다만 종류가 너무 많죠. 되도록이면 천연 광천수를 선택하십시오.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내추럴이라는 글자가 없고 그냥 미네랄 워터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면 천연 광천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맨 앞에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추럴, 자연이라는 뜻이죠. 자연스러운. 자, 그래서 그냥 미네랄 워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무리 뭐 수원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천연 광천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쓰시더라도 진짜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뭐 몇백 원 차이 납니다. 몇백 원 차이, 몇천 원 차이. 미네랄이라는 표시가 들어있는 생수를 고르시길 강추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살균 방식의 차이입니다.
살균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존 살균법과 자외선 살균법이 있대요. 오존 살균법을 쓴 생수는 천년 광천수를 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존 살균법은 안정성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브롬산염이라는 혐오 물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발암외신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꼭 내추럴 꼭 확인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정수기 물을 웬만하면 안 먹고 생수를 잘 선택해서 먹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식품 가공회사 업체분들이나 뭐 그런 관련된 분들이 들으시면 가공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런 관련된 종사자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소비를 많이 권장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웬만하면 과일이나 야채처럼 뭐 자연에서 온 음식,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고 자연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야채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가 않죠.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우리가 삶에서 영적인 공부를 하면서 중도 있는 밸런스가 중요하듯이 음식도 뭐든지 적절하게 적당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구독해 주시고 오늘은 마음 공부 내용이 아니었지만 마음 공부와 직결되는 몸의 건강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순간순간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계속 관찰하는 관찰자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하루 되시기를 오늘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